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장인뉴타운 14구역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인뉴타운 14구역 하면은 뉴타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구역 해제가 될 뻔하다가 극적으로 이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면서 뉴타운 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조합이 설립된 지는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은 시공사도 정해지고 사업 시행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장인뉴타운 14구역인데요. 그러면 장인뉴타운 14구역은 주거 환경은 어떻고, 교통 여건은 어떻고, 이런 결론을 토대로 제가 생각해보는 이 구역의 전망은 어떨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거 여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많이 비탈져 있습니다. 이 얼만큼 비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에 장인뉴타운 14구역 집중 탐구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은 꽤 가파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꼭 비탈진 게 그렇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비탈진 동네도 선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점이라면은 저층에 살아도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전망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이 주차 공간 확보하는 일은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굳이 이렇게 땅을 팔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역 자체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 경사를 이용해서 조금씩 이렇게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서 밑에서 아파트를 주차장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건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제가 이 14구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장인뉴타운 14구역이 가장 재밌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예요. 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인근에 봤는데요. 바로 장이중학교와 월곡초등학교 정도를 봤습니다. 이 두 학교의 특징이라면은 장인뉴타운 14구역의 가장 높은 지역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학교를 갈 때 등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등산해봐서 아는데 덕분에 이제 대학교는 참 쉽게 다녔습니다. 대학교 언덕은 언덕도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이미 뉴타운보다 더 높은 곳이 학교인데 학교보다 더 높은 곳에 이렇게 근린공원이 또 있습니다. 바람 쐬러 나가시기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교통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여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우선 도로를 보자면 도로는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장이동 전반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게 도로가 왕복 2차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직진 차로와 좌회전 차로, 그냥 우회전 차로 분류가 되지 않고 모든 방향으로 가는 차가 한 차로밖에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차가 많지 않은데도 이렇게 차가 줄 서서 기다리는 일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다만 이제 14구역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 갖는 장점이라면은 미아사거리역, 이 4호선이 다닌 미아사거리역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좀 제가 이제 장이동이 길이 좀 좁아서 차들이 다니기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14구역은 미아사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장이동 초입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하기가 조금은 수월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아사거리 쪽과 가깝다 보니까 이 반대로 그만큼 중랑천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뜻인데요. 중랑천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동부간선도로가 있죠. 강남으로 향하기 가장 편한 동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은 강남까지 15분, 20분이면 충분히 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에요. 지금 서울시가 계속해서 주요도로 속도를 낮추고 있는데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거의. 여러분들 서울시내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제한속도 50인 곳 상당히 많죠. 60에서 50 내려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운전할 때 좀 답답함 많이 느꼈습니다. 카메라가 없으면은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가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제한속도가 낮아진 것 자체가 이제 심리적으로는 조금 거리가 멀면 더 멀게 느껴지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부작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실 차가 다니는데 이 차는 점점 좋아지는데 속도가 계속 줄면은 이게 장점이 많을까 단점이 많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지만 주변에 이제 6호선과 4호선 모두 이용하기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 6호선도 이제 마을버스를 이용하면은 6호선 상월곡역이나 아니면 16호선이 같이 다니는 석계역,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은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나 기름역 정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 3개 노선이 가까이 있으면은 집값이 오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많이 높아서
이렇게 거리는 가까운데 버스를 타고 꼭 환승을 해야겠더라고요. 실제로도 석계역이나 상월공역 그리고 미아사거리역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버스 타면 다 10분 내로 충분히 가는 곳이고요. 길이 좀 막히는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과 14구역을 걸어서 다닌다? 가능은 할지 몰라도 조금 마음을 크게 먹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이야기해볼 만한 새로운 노선이 있는데요. 바로 서울 경전철 동북선이죠. 예, 지난 10월에 착공이 들어가서 이 장인뉴타운 14구역 가까이에 역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4구역과 이 동북선 경전철 생기는 역의 위치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 물리적인 거리, 그 지도상으로 보면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고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 고도 차이가 상당한데 거기다가 동북선 같은 경우는 장이동 일대를 관통하는 게 아니라 월계로 장이동 외곽 지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북선이 만들어져도 장인뉴타운 자체에서는 일부 지역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그 동북선은 강북구와 번동 지역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북선이라고 하면 많이 생소하시죠? 참고로 동북선 같은 경우는 왕십리에서 출발을 해서 장이동을 거쳐서 하계 그리고 상계 이렇게 가는 노선입니다. 노원구와 성북구 그리고 성동구를 이어주는 그런 노선입니다. 동북선 경전철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예정입니다. 예, 얼마든지 뭐 예산 계획이나 정책에 의해서 늦어지거나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 더 빨라진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네요. 예. 개인적으로 동북선은 노선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월계로 이 동북선이 지나가는 길은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그 차를 못 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경전철 정도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은 의도가 상당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14구역과 동북선 창문역 쪽에 만들어지는 역은 수치적 거리는 가깝지만 이 고도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집중탐구 영상에서 이곳쯤에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지도상에서 창문역으로 검색하시면 그 역 일대에 역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하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빼서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장인뉴타운 14구역은 동북선이 만들어져도 버스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장인용 비탈에 있고 많은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월계로 동북선이 만들어지는 월계로 쪽으로는 버스 노선이 하나밖에 없지만 장이동 안쪽으로 들어가는 노선은 4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대형 버스로 다니고요. 저도 이제 장이동 쪽은 버스 많이 이용해봤는데 도심 방향으로 가는 버스들은 못 앉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예, 서서 가는 경우죠. 그만큼 버스 의존도가 좀 높은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구역 있는 장이동 쪽은 경사가 꽤 있어서 이 일대를 지나다니는 노선들은 저상버스가 한 대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저상버스가 없는 게 또 특징인데요. 그런 점에서 좀 노인분들이 거주하시기에는 좀 불편한 동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지금 서울시가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려고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예, 뭐 나중에 꼭 저상버스 들어가서 노약자분들도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이동 일대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서 저상버스가 원활하게 들어가려면은 도로구조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요. 예, 제가 이 동북선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만 설명드린다고 한 게 그래도 좀 길어져서인지 영상이 더 길어지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지루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은 저희 2부 영상도 올리는 대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생각보다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